지소미아 2016년 2월 8일 국방부는 일본 언론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검토 기사에 대해서 협정 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면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현지 시간 3월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측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GSOMIA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경위가 있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환경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6월 4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이후 협정의 군사적 필요성이 있지만 여건 조성이 중요하고 양국이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9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의견을 나눈 이후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간 정보공유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언하였다. 또한 청와대 역시 국회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9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의견을 나눈 이후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간 정보공유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언하였다. 또한 청와대 역시 국회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0월 27일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0월 28일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 6일 국방부 관계자에게 확인했을 때까지 우리 국방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다. 고 밝히고 발표 직전인 25일 국방위에서도 언급이 없었다는 것 등을 비판하였다. 11월 1일 도쿄에서 군사정보협정 실무협의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기존 협정안을 수정하거나 협정에 군사라는 표현에 한국이 거부감을 느껴 협정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 11월 9일 서울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추가 실무회의를 연다. 사실상 서명에 앞서 조율을 끝내는 최종회의다. 양국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샤비로서 국내 정세 혼란 틈타서 체결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협약이 총체적 안보무능의 현재 진행형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이 군사력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집단 자위권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인정하는 협정이고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 공유로 미국의 MD체계 편입 논란과 함께 한반도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제기된다. 는 내용의 논평을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명의로 발표했다. 11월 3주쯤에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대변인을 통해 직접 발표하였고 언론들도 이 사실을 다루었다. 그러나 최순실과 미국 대선이 큰 화제가 되고 있던 상황이라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한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협정의 모든 내용과 요약본이 게시되어 있다. 네티즌들이나 SNS에 떠도는 대로 정부가 이 사실을 숨기고 급급히 통과시킨다기에는 너무 모순점이 많다. 하지만 국민과 국회의 이해와 그에 따른 설득의 필요성을 기본 입장으로 계속 강조해온 정부가 변화라곤 정부의 집권 정당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것뿐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 눈이 쏠린 틈을 타서 협상 재개 발표부터 협약 완료까지 단 27일 만에 처리했으니 이를 급히 통과시킨 게 아니라면 뭐라 해야 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11월 11일 YTN 뉴스 보도에 의하면 야당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야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3일 뉴스에서 결국 국방부가 그냥 밀어붙인다고 인정했다. 11월 14일에는 가서명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30일에 제출키로 했다. 국방부는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으며 국방부가 건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1월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 또 22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통과되었다. 23일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다.
샵 야스마사는 특명정권대사로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조약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정권을 위임받고 있다. 그리고 군사협정 때문에 돌연 독도방어 훈련을 연기했다. 샵 이에 해군 측은 기상 악화 우려와 연평도 도발 6주기에 따라 대북태세에 집중하기 위해 훈련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기자들도 항의 차원에서 취재를 거부했다.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서명했다. 그러자 바로 일본에선 상호군수지원협정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대하는 쪽이 내세운 자위대의 진입은 여기에 달려있다. 또한 찬성 측도 이 단계까지의 진전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니 지켜보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의 반대 속에서도 결국 체결되었다. 샵.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환영한다고 했고 샵 당연히 중국은 반발했다. 샵. 정의당 유시민 전 장관은 썰전에서 박근혜를 맹비난했고 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는 매국노. 일본에서는 벌써 북핵 자료 말고도 한국의 도로, 항만 관련 자료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샵 이뿐만이 아니라 군 배치와 공항 등 중추시설의 상세 정보까지 요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샵 다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일본과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이며 북한 관련 자료 말고는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외 52명이 서명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정지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샵. 체결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야권,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심화되어가는 한일 감정 악화, 아베 정부의 막장 행보, 사드 배치 문제로 불편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2016년 11월 30일 JTBC 뉴스에서 밝혔다. 그리고 현재 완전히 체결된 것이 아니라 잠정 체결인 상태여서 더욱 가능성이 있는 것. 하지만 사드 배치든 이 협정이든 한미일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위중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쉽사리 무효화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에 쟁점이 되는 외교 사안은 크게 세 가지 사안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문제이다. 그중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은 피해자들도 만족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도 비판점이 나왔던 만큼 효력을 정지해도 미국이 수긍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두 사안은 이미 대중국 경계선을 펼치고 한미일 공조체계를 굳히려는 미국의 위중이 반영되었고 이미 체결된 사안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두 사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버리면 그만큼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미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초기의 친중 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관계가 다소 틀어져 있다가 북핵 문제가 터지고 중국과 관계가 다소 틀어지면서 이를 통해 미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한 상황이다. 북한이 걸핏하면 미사일을 쏘는 원산지역의 경우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많은 사각지대에 속한다.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금강정찰기의 작전 반경에서 벗어나 있고 신호정보를 잡는 백두정찰기만으로는 정보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우리 정찰 자산을 띄워 원산 일대의 북한 해안 가까이 접근하자니 위험이 적지 않다. 반면 일본은 정찰위성 5기로 북한의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일본은 북한의 신호정보를 파악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에 전력을 집중시킨 우리와 달리 일본은 북한에 대응해 동해상에 주요 전력을 배치해 원산의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인근 신포에서 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일본과 GSOMIA를 체결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북한의 SLBM 위협을 꼽아도 무방하다. 고 말했다. 고작 이러려고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맺었나? 체결 초기인 2016년 12월 16일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충족되기도 했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 그러나 협정 체결 불과 4개월 만에 일본이 정보 제공에 불협조로 돌아섰다. 물론 국내 정보는 받아간다.